주배당 ETF 울티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일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울티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이라는 점인데요. 투자를 계속하는 이상 언젠가 하락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올해 4월과 같은 급락장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불과 보름 전 울티 분석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요. AUM이 10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요, 2025년 7월 29일 기준 21.7억 달러로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약 3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다른 일디맥스 ETF들과 비교해보면 미스티보다는 작지만 테슬리랑 코니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펀드 플로우를 보면요, 최근 한 달 울티로 순유입된 돈만 15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고요. 국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요, 울티가 본격적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근 1개월 서학개미 순매수 5위에 울티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 분들이요, 울티를 약 1,700억 정도를 사셨습니다. 이 1,700억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1,700억 정도의 개인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ETF는요, 코덱스나 타이거의 S&P 500 ETF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미스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미스티보다 울티를 훨씬 많이 사셨어요. 그동안 일디맥스를 대표하는 ETF라고 하면요. 초창기에는 테슬리, 그 다음이 미스티와 콘이었는데 이 추세라면 울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 시리즈는 단일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울티는 다수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현재는요, 25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는데요. 변동성 높은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형 성장주예요. 이 종목들의 하나하나를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모아두니까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들이 속해 있는 테마, 그리고 이 종목들의 주가 등락에 영향을 주는 모멘텀들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개별 종목, 커버드콜 ETF보다는 변동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과 같은 급락장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급락장은 종목을 가리지 않죠. 누가 더 많이 하락하느냐의 문제이지 다 빠집니다. 실제 올해 4월 울티 역시 고점 대비 35% 정도 하락을 했었죠. 최근 미국 증시 고평가 논란이 많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일부 중소형주들 이미 조정을 받고 있죠. 추가적인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요, 지수 자체의 조정폭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별 종목들은 다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더 약화되면 그동안 과도한 프리미엄 받았던 종목들,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분명 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울티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성장주예요. 운용 전략의 특성상 종목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이러한 중소형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성격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증시에 큰 폭의 조정이 온다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물론 조정이 오면 보유 종목들의 옵션 프리미엄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울티의 분배율도 대폭 증가할 겁니다. 주가 하락분의 일부를 이 옵션 프리미엄이 상쇄해 주겠지만 그래도 주가 하락은 일정 수준 감내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4월과 같은 급락장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만 충분하다면, 그리고 울티를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실 거라면 이보다 더 좋은 추가 매수 기회는 없습니다. 일디맥스 ETF 투자 성패는 얼마나 싸게 샀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일디맥스 관련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디맥스는요, 절대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티에 투자한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라고 하시면요, 미스티는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티는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보고 매수 타이밍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 할 것 없이 죄다 급락했다, 울티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야죠. 주가가 급락하면요, 옵션 프리미엄이 급등하기 때문에 분배율은 높아집니다. 그런데요, ETF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실제 내가 받는 분배금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급락을 활용해서 보유 수량을 늘린다면 주가 하락 전과 비슷한 수준의
분배금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울티는 매주 배당금이 나오는 주배당 ETF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매주 지급되는 분배금으로 재투자하셔도 돼요. 2025년 연초 이후 울티의 성과인데요. 분배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한 TR과 분배금 재투자를 하지 않은 PR입니다. 급락장에서 분배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재투자를 했다면 토탈 리턴 수익률은 급락 전을 돌파를 했겠죠. 급락장에서는요, 옵션 프리미엄이 폭등하기 때문에 재투자 효과가 이처럼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울티가 급락한다면 재투자 기회로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티 급락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성장주 ETF를 매수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울티는요, 운용 전략의 특성상 급락을 한번 경험하면 회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배락에 주가 급락까지 더해지면요, 이 프라이스 리턴과 같은 흐름을 이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개별 종목, 일디맥스 커버콜 ETF 같은 경우는 배당금의 일부를 기초자산과 동일한 주식이나 레버리지 ETF를 사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반등할 때 상승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커버콜 ETF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티는요, 25종목에 분산 투자하지 않습니까? 25종목을 전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티가 급락하면 사야 하는 ETF로 ARKK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국에서 돈나무 누나라는 애칭까지 얻은 캐시우드입니다. 혁신기업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요. 국내 언론사들의 테슬라나 비트코인 전망 관련 기사를 보면 이 캐시우드 인터뷰가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끌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아크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이고요.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대표 ETF가 ARKK입니다. 파괴적 혁신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 철학인데요. 파괴적 혁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겠죠. 현재 아크인베스트가 파괴적 혁신으로 꼽고 있는 기술은 블록체인, AI, 로보틱스 등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요, 캐시 우드가 왜 비트코인, 테슬라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ARKK가 투자하는 종목들은요, 이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ARKK 총 45종목을 편입하고 있는데요. 상위 10종목을 보면 테슬라, 코인베이스, 로블록스, 로빈후드, 그리고 서클 인터넷 등등 익숙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울티의 편입 종목들인데요. 당연히 ARKK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언뜻 봐도요, 성격이 비슷하죠. 울티는 내재 변동성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혁신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QQ나 맥스 같은 빅테크 비중 높은 ETF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중소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울티의 특성상 이 ARKK와 조합이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ARKK는 액티브 ETF잖아요. 유연한 시장 대응이 가능하고 급락장 경험이 많은 ETF라는 점도 ARKK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QLD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QLD는 레버리지 ETF잖아요. 자칫 하락장이 길어진다면 레버리지 ETF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ARKK의 연초 이후 성과는요, 31.6%인데요. 지난 4월 급락 이후 반등장에서 성과는 무려 84.5%입니다. 같은 기간 울티의 프라이스 리턴이 14.2, 그리고 토탈 리턴이 46.7%예요. 높아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절대 울티가 ARKK 대비 부진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버드 ETF의 토탈 리턴 수익률이 46%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다만 단순히 울티를 재투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급락을 활용해서요, ARKK를 매수했다면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울티 급락 시 대처 방법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추가 매수입니다. 미스티나 테슬리처럼 개별 종목의 주가 급락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울티의 특성상 급락은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현금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주배당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ARKK를 매수하는 겁니다. 급락이 진정되고 반등이 오면 매수했던 ARKK에서 꽤 큰 수익이 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시장이 횡보한다라고 하면 이 ARKK의 비중을 줄여서 울티를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식시장의 조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급락했을 때 어떻게 할지 미리 정리를 잘 해두신다면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